교수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증상은 진짜 흔한 증상이 아니고 이거는 거의 암이다, 이런 증상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고령의 환자분이 살이 빠지면서 굉장히 기운 없어지고 하면 암일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뵀을 때 갑자기 너무 쇠약해 보인다든지 하면 그냥 나이 드셔서 그랬거니 하지 마시고,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기 때문에 검사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7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슬기입니다. 네, 교수님, 암에 걸리면은 살이 갑자기 막 빠진다고 하잖아요. 네, 얼마나 빠져야지 이제 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교과서적으로는 한 6개월 동안에 5% 몸무게가 감소하면 일단 검사를 해보시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5%라고 하면 많이 빠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0kg면은 60kg면 3kg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몸무게를 빼려고 하지 않고 식사를 평상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빠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네, 그럼 교수님, 혹시 암에 걸렸을 때 전조 증상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알려줄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증상을 보일 때 암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 암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좀 보니까요,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러이러한 증상이 생기면 암 검사를 하세요 라는 거를 한 10가지에서 15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검사를 권고하는 증상이 없어서 암정복TV에서 오늘 잘 정리해서 말씀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몸무게가 빠지는 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두 번째 중요한 증상은 밤에 열이 나거나 식은땀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밤에 가끔 열이 나기도 하고 하지만 반복적으로 밤에 열이 나거나 식은땀이 나는 증상이 악성 림프종의 증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수님, 근데 이게 갱년기의 증상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요? 뭐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군요. 근데 이제 갱년기 때는요, 그게 꼭 밤뿐만이 아니고 모든 때에 등이나 얼굴이 갑자기 화끈하게 달아오르면서 이렇게 주로 홍조라고 하죠. 이렇게 느끼는 것이 더 많은 반면, 나이트 스웨이, 그러니까 밤에 식은땀 흘리는 것은 이렇게 자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기운이 처지고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근데 반드시 살 빠지고 밤에 식은땀 나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암인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게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젊은 층에서 감별해야 될 질환 중에 하나는요, 살 빠지면서 이렇게 밤에 식은땀 나면 또 결핵도 감별해야 됩니다. 꼭 암인 건 아니지만 다른 질병이 반드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만성질환인 당뇨가 생기는 경우가 흔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몇 퍼센트 이상이 당뇨 환자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뇨 환자가 흔한데요. 내가 당뇨가 없었는데 갑자기 당뇨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생긴 것뿐만이 아니고 몸무게가 갑자기 확 빠지면서 당뇨가 생겼다, 이러면 저희가 제일 의심하는 암이 췌장암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 전부 다 췌장암은 아니지만, 췌장암이 생기면 췌장의 기능이 갑자기 확 떨어지면서 당뇨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암 자체 때문에 어떤 소모성 대사 활동이 아주 활발해지기 때문에 몸무게가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생겼는데 몸무게도 같이 빠진다 그러면 반드시 암에 대한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교수님, 근데 소모성 대사가 뭐예요? 그 암세포 자체에서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식사를 하거나 한다 해도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제 살이 쭉쭉 빠지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악액질이라고 이제 전문 용어로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제 췌장암이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신경내분비암 세포 계통이었는데, 처음에 그 얼굴에 이렇게 통통한 모습에서 점점 말라가는 그 모습이 이제 발표 때마다 보이거든요. 전신 증상 중에서 황달이라는 증상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몸의 피부 색깔이 좀 노랗게 변한다라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눈동자를 보면 노랗게 변하는 경우가 쉽게 확인이 됩니다. 황달이 생기면 담즙이 내려가는 통로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뜻인데요. 암이 그 담도를 막아서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담도암이나 또는 간암을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암 중에 위암, 대장암, 식도암 같은 이런 소화기계 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 생기면 우리가 암을 의심해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음식을 잘 먹던 분이 음식 삼키는 게 어렵다, 여기 좀 걸리는 느낌이 든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증상이 3, 4주 이상 지속이 된다 싶으면 반드시 암에 대한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음식을 삼킬 때 지나가는 통로에 생기는 암들이 그렇습니다. 뭐 인두암이라든지 식도암, 이런 것들을 반드시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식도염도 약간 비슷한 증상이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우신데요. 식도염도 좀 오래 가는 병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런데 식도염은요, 식도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이 있어요. 뭐 제산제 같은 약을 쓰게 되면 사실은 비교적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을 먼저 복용을 해보실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일반인들이 그런 걸 정확히 알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고 하는 증상이 좀 오래 지속이 되면 이게 설령 식도염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내시경을 한번 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약을 먹는 것보다는 내시경 받는 게 그렇죠. 훨씬 그게 좋아요. 더 바람직하죠. 그리고 소화기 증상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증상이 이제 대변 증상인데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증상은요, 대변에 기름기가 묻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경우는 지방이 잘 분해되지 않는, 지방이 소화되지 않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증상인데, 대표적인 게 췌장암에서 이럴 수 있습니다. 췌장에서 지방을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췌장에 기능 이상이 있다면 지방이 묻어있는 대변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저도 약간 유심히 보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보면은 옆에 이렇게 약간 기름 같은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나와야 그런 거예요? 그 일회적인 것으로 보통 판단하지는 않고요. 몇 주 이상 그렇게 나올 경우에 반드시 의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암정보 의사들이 추천하는 것은요, 이제 병기에 대변을 보고 난 이후에 그것을 이제 반드시 잘 보시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고요. 또 하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혈변은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는 증상입니다. 근데 이제 하부 위장관, 그러니까 대장이나 직장에서 나오는 출혈은 혈변으로서 빨간 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위나 이런 데서 나오는 출혈은 소화가 다 된 이후에 대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약간 짜장면 색깔 같은 색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걸 흑색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변에 피 색깔, 짜장면 같은 색깔, 이런 거 나오는지도 병기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피가 아주 선홍색으로 나오면 대장에서 나오는 피, 까만색으로 나오면 위에서 나오는 혈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근데 폐암에 대한 혹시 전조 증상은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기침이나 가래에 피가 나오는 증상을 보통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요. 일반적인 기침을 가지고 폐암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기침이 3, 4주 이상 지속이 된다라든지 반복적으로 가래에 피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뭔가 폐에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는 좀 오래 지속이 된다 싶으면 반드시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기침을 계속 하다 보면은 목소리도 쉬고 막 그러잖아요. 네, PD님께서 아주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폐에 대한 증상 말씀드렸는데 요 머리와 목 요쪽의 증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드릴게요. 목소리가 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암의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변한다라는 거는 이제 허스키한 목소리로 변한다든지 또는 갈라진 목소리, 이런 목소리가 갑자기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감기 걸려서 기침을 심하게 하면 목이 쉴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 감기가 다 나았는데도 3주, 4주가 지났는데도 목소리가 좀 허스키한 목소리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후두암이나 폐암도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대를 움직이면서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성대를 움직이게 하는 신경이 마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후두에 암이 생기거나 또는 폐에 암이 생겨서 그 후두 신경을 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목소리가 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지속이 된다 싶으면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두경부 증상 중에 혹시 다른 증상도 있나요? 네, 이거는 흔하진 않습니다만 뭔가 코가 막혀있는 느낌이 들면서 코피가 난다, 이런 경우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아주 고령이 아닌데 비교적 젊은 30대, 40대, 50대까지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비인두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 안에 생기는 암이 이제 비인두암인데요. 보통 우리가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근처에 이비인후과를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발견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이비인후과를 돌다가 낫지 않아서 큰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해보면 코 안에 암이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코가 막히고 약간 피가 조금 섞여 나오는 콧물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거는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여성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여성함들도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폐경 후 질출혈. 근데 질출혈은요, 딱 한 번만 있어도 암의 증상일 수 있거든요. 하혈을 딱 한 번만이라도 생리가 없으셨던 분들이 한다면 자궁 내막암일 수 있으니까 검사 받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성교 후 출혈. 그건 이제 자궁 경부, 자궁 문에 해당하는 곳에 종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궁 경부암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만져지지 않는 덩어리가 유방에서 만져진다든지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온다든지 하면 검사를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남성암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을 해드리면 전립선암의 전조 증상은요, 사실은 전립선 비대증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소변이 갑자기 잘 안 나온다든지 소변을 봤는데도 좀 찜찜한 느낌이 든다든지 소변 줄기가 약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대부분은 전립선 비대증입니다만 전립선 암은 아닌지 한 번쯤은 의심해 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증상은 진짜 흔한 증상이 아니고 이거는 거의 암이다, 이런 증상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런 증상도 중요한데 이 환자가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까지 같이 보았을 때 고령의 환자분이 살이 빠지면서 굉장히 기운 없어지고 하면 암일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뵀을 때 갑자기 너무 쇠약해 보인다든지 하면 그냥 나이 드셔서 그랬거니 하지 마시고 암일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기 때문에 검사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교수님,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다 암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해서 퍼센트로 따지면 암이 아닌 경우가 좀 더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암이라는 병은 굉장히 심각한 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이라도 암이 생긴 거를 놓치면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런 증상이 없으면 암이 아닌가요?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암이 오는데 이런 증상이 전혀 없이 암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 건강검진을 꾸준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덧붙이고자 합니다. 원래 조기암에서 제일 많은 증상은 무증상이라고 이제 막 학생 때 배우잖아요. 그래서 무증상이 사실은 조기암에서 많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검진을 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오늘 암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혹시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은 증상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증상이 있다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고요. 혹시라도 더 나쁜 병이 더 진행이 되기 전에 빨리 병을 알아차리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께도 이런 증상이 있는지를 한 번 정도 안부를 물어주시고요. 부모님도 혹시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권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